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지속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3% 하락한 24,801.3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5% 낮은 2,726.8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33% 오른 7,396.6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5달 연속 확대돼 약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5.0% 확대된 56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55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무역 적자는 531억 2천만 달러에서 539억 1천만 달러로 수정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속보치보다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는 4분기 비농업 생산성 수정치가 연율 변화 없음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앞서 나온 속보치는 0.1% 하락이었습니다. 미국의 2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가 서비스업과 건설, 제조업의 주도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23만 5천 명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장중 혼조세를 나타내다가 나스닥 지수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역전쟁 우려가 더 커진 것이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낸 요인이 됐는데 오늘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약세의 원인이 됐었지요. GM이나 보잉 등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고요. 어제 국내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드리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감에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약세였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코스피는 0.4% 조정받으면서 2,400선의 턱걸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2%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3월 8일입니다. 목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이 자리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밤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베이지북을 발간한 이후로 지난달 26일까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취합한 건데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발표된 이 경기 보고서 베이지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베이지북의 의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죠. 예. 무엇보다도 미국의 FOMC 때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때론 동결하겠다, 그런 중심이 미국의 그 11개 지역의 어떤 베이지북, 그러니까 11개 지역의 경기 동향 보고서를 보고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나왔다. 그러면은 2주에는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3월 달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잠깐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새벽에 내려온 그 베이지북의 어떤 내용들 좀 제가 다운받았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 1월 달과 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베이지북의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서머리가 나옵니다. 서머리 주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중요한 것은 오늘은 3월이지만 2월 달에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일단 베이지북이 나왔다. 이런 어떤 우측의 페이버리 2018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리뷰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1월 달만큼 여전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3월 달의 틀인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용 그리고 임금 상당히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좋아지냐면 직전 리포트 이후에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즉 모더레스 페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3월 달에 베이지북은 지난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지난 1월 달 걸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달도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보면 이때는 뭐 2017년도 12월 달 얘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도 11월 달 이후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이 지난 1월 달 그리고 3월 달의 얘기를 보면 기본적인 틀거리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그리고 깔끔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달에는 임금 그리고 물가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 그 HTS를 통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베이지북이 나왔을 때 임금과 결국 물가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지난 1월 달에 페이퍼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약세의 모습 끝났습니다. 따라서 1월 달에는 베이지북이 여러 가지 임금과 이런 부분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이 정도면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몰라도 1월 달에 이어서 3월 달 베이지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어졌다. 이런 것들 보면 이전의 시장의 초점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용인되는 부분이고 앞서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게리코 어떻게 보면 미국 NEC 위원장의 사임 이런 소식과 맞물려 가지고 1월 달의 이슈와 다르게 지금의 이슈는 결국 철강 그리고 관세 이런 어떤 무역 전쟁으로 시장의 중심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0년물 TV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지난 1월 달에 많은 글로벌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미국 10년물, 그러니까 재정 10년물이죠. 10년물이 1월 달 이 당시에는 2.4에서 지난 2월 20일까지 2.9까지 갔는데 1월 달 이후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 10년물 기준금리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난 시기에 하락했다 핑계가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 베이지북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T비율, 즉 10년물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걸 보면 지난 1월 달에 주가의 급락은 기준금리 인상 이런 걸 핑계를 잡았는데 이제는 관세 폭탄 이런 부분으로 시장의 중심이 좀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팩트가 결국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몇 번에 올릴까 이런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 실은 어떻게 보면 제니 앨런 의장에 이어서 이제는 제롬 파월 새로운 의장인데 새로운 의장이 실은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를 몇 번 올리겠다라고 특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빠르게 올리겠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올해 한 4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4번을 올린다면 3월달, 6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달 4번 올리는 것이 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4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6, 9, 12월 달에는 뭐 지금 뭐 제롬 파월의 의장의 그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 그 1년에 4번 정도는 의장이 직접 나와서 기준금리가 동결했다, 때로 인상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면 결국 3, 6, 9, 12 올려야 되는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과연 3번으로 올릴지 4번으로 올릴지 모르겠지만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보면 기준금리를 지금 올려도 충분히 미국 경기는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상승의 폭이 좀 상대적으로 있었는데요. 아마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뭐 베이지북을 보시지 않더라도요.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미국 경기의 선행적인 반응이다 말씀 드려봐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제가 2017년 6월부터 최근의 모습인데요. 어느덧 1400선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 봐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서로 간에 경쟁사라기보다 인덱스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즉 주당 $55. 지난 2017년 8월 달에는 주당 $26인데 작년 8월 대비로 벌써 더블이 됐다는 걸 보면 미국의 반도체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한국의 삼성전자 부분인데요. 예. 최근 며칠 동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상승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외국계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어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선행적인 반응으로 삼성전자 상승했다. 이거 외에는 딱히 설명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띈 것들이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을 통해 삼성전자 상승했는데 이제 기술주를 좀 모습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페이스북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빵이라는 종목도 가끔 말씀드려보는데, 자, 페이스북 기술주가 2018년도 이후에는 지난 2월 달에 $195 이후에 최근 들어서 $183 여전히 상승폭이 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아마존에 대한 모습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어느덧 $1,545입니다. 어마무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오프라인을 넘어서 이제 온라인에 진출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상승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결국 이마트 뭐 이렇게 온라인 모습 몰로 가게 된 기본적인 팩트가 결국 아마존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넷플릭스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주가도 상당히 어느덧 그 $325이기 때문에 이 정도 모습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통상 이 포드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포드에 대한 말씀 왜 말씀드리냐면요. 결국 미국이 뭐 앞서서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그리고 무역 관세를 지금보다 옥죄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철강 업종은 좋을 것인가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좋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 포드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그리고 무역 전쟁은 예상보다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가 포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그 아마존 비롯해 몇몇 종목들이 뭐 $1,000를 넘어서고 있는데, 자, 한국에도 요즘 문제가 있었던 결국 GM 같은 게 주가가 $37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미국의 철강, 즉 전통산업은 지금보다 부진하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소위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하기 때문에 어쩌면 베이지북의 데이터가 좋다는 것은 전통적인 기업은 좋지 않지만 소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어떤 신흥 기술주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좀 착시 효과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단정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게리 콘 NEC 위원장의 사임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방침에 반대하던 인물이었지요. 백악관 보좌진뿐만이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백악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철강 관세 방침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까, 소장님? 일단 뭐 제가 대통령이라면 예. 일단 주가에 대한 반응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2018년도 들어서 주가가 뭐 상당히 좀 1월달 이후에는 급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은 좀 잠잠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미국 기업들 지키겠다. 즉 미국 입장에서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다른 국가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심적인 내용이 미국의 국가의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은 미국 내에 들어오면 철강은 25% 그리고 알루미늄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소식에 시장이 상당히 좀 노이즈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수입할 때 그렇게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면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그래? 우리도 미국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도 반대할 거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좀 시끄러워지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무엇보다 그 게리 콘 어떻게 보면 NEC
NEC 한국말로 들으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게리콘 위원장이 사퇴 소식 이후에 사퇴했다, 사임했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게리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 쪽에 상당히 그 싱크탱크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달에 세이프가드 그리고 세탁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어떤 그 법인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주체 인물인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이 이번에 그 FRB 의장이 됐지만 게리콘 그 NEC 위원장도 상당히 적임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데 측근이 이번에 그만뒀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과 좀 반대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먼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게리콘 위원장이 제가 게리콘 NEC 위원장이라고 하면 결국 NEC 위원장 자리가 상당히 정말 어떻게 보면 꽃방석처럼 좋은 자리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서로 격을 줘가지고 그렇게 그만둘 수 있다는 걸 보면 아마 게리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코드보다도 이번에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이 관세 인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에 충격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게리콘 NEC 위원장을 계속 좀 말씀을 좀 깊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이고요. 무누신비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끌어줬는데 결국 수장이 이렇게 반의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퇴한다는 거 보면 트럼프 정책이 지금보다 더 망가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판단입니다. 게리콘 위원장이 그만두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철강 관련돼서 이렇게 관세를 좀 높인다는 것들은 어쩌면 이것이 내 진정한 생각은 아니다. 즉 미국의 어떻게 보면 북미 즉 나프타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나는 철강 이런 어떤 관세를 지금 뭐 없앨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방송하기 전 잠깐 좀 보니까는 어쩌면 미국이 이번에 관세 어떻게 보면 그 무역 전쟁 관련돼서 멕시코나 이런 데 소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호적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관세를 내가 안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정부 정책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어떤 정책이 얼마나 많은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입장의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죠. 이번에 그 철강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232조 아티클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통상 어떻게 보면 통상교섭본부장이죠. 어제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상공부에 이런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철강 정책 관련돼서 한국은 빼줘 이런 얘기할 건데 과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오늘부터 그 북한과 한국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남북 이렇게 회담의 주인물들이 이제 미국을 가죠.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돼서 어떤 회담했는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었던 핵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한국이 이번에 232조에 어쩜 빠질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좀 넘어섰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철강 종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강 관련돼서는 그동안 미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데이터입니다. 지난 2013년도 그러니까 13개 즉 한국 수출 관련돼서 13개 품목에 대해서 보는데요. 통상 보시면 우리가 수출을 좀 합니다. 수출 통상 우리가 미국, 중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철강 업종인데요. 철강업종 지금 보시면 2017년도 2월달부터 12월달 그리고 1월 그리고 2월달은 지금 추정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철강업종이 2017년도에도 전년 전분기 대비로 예상보다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2월달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17년도 1월달 2월달 대비로 약 9%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미국의 철강 정책이나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수출에 있어서 예상보다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EU 관련돼서 전체 수출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약 46.2%가 우리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발 전쟁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 중국과 EU 간의 서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이 결국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국의 주가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상승했지만 우리가 지금 한두 종목의 상승을 보셔야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철강 정책 그리고 관세 관련된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면 결국 한국은 지금보다 실적이 부진할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FOMC를 앞두고 발표된 베이지북의 내용과 또 게리콘 위원장의 사임 이후로 미국의 무역전쟁 우려감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어제 시장은 잔뜩 숨을 죽이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해야 될 내용 좀 봐주십시오, 이사님. 네, 벌써 이제 3월 달도 시작한 지 오늘 8일입니다. 3월 8일인데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네 마리 마녀가 시장에서 난독을 부린다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난독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나 과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면서 이 선물 옵션으로 인한 주식시장이 변동을 부릴 수 있다는 그런 변동성이 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뭐 심적으로 봄비가 내리면 이렇게 마음이 좀 센치해진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도 그 봄비와 마찬가지로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 제가 이 3월달은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가 어떤 변동성 구간이다. 3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상황에서 기회가 오는 것은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인생살이가 마찬가지다시피 편안한 삶에서는 어떤 기회가 없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 분석력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에 이미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변곡점 구간입니다. 오늘이 1차 변곡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이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네 마녀의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과연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3회 배수의 달이죠. 다시 말해서 단순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리는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예상보다는 좀 차분한 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중립형 가능성이 있고 매도한다 하더라도 소폭 매도에 그치면서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의 어떤 이 안정성은 시장에도 그렇게 커다란 변곡성을 보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환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일장에서는 7월 하락하는 그런 그래도 큰 폭의 변동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1069원, 1070원대 이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국내 시장에서 대북, 북한과의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완화의 무드를 보임에 따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단순히 악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코스피 200 지수의 지수 정기 변경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변경일은 코스닥에서 이전해온 센트리온이 과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과연 어떠한 시장의 변화를 보일지 이 셀토닌 코스피 200에 편입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 셀토닌의 예상 매수 그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가 변동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한 2조 원 정도가 셀트리온 수요에 추정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어떠한 지수의 변동성을 줄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죠. 이제 거래소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이전해 왔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 셀트리온이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죠. 테라섹이 보유하고 있는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약 한 224만 주, 그리고 290만 주 정도를 장외 블록딜로 매각한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거의 18%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국부펀드가 블록딜로 매각한다는 소식보다는 그 매각 가격이 지난 6일 종가에서 한 6%에서 8%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이 이루어진다 하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따른 변동성도 같이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의견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남북이 4월 말,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이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출구를 찾으면서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어제 장을 보니까 남북 경제 협력주는 급등세가 나타났고 또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급락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굵직한 뉴스가 이제 눈앞에 나와 있고 이미 발표가 됐죠. 4월 달에 결국 남북 정상이 만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인가요?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이 만난 이후에 11년 만에 성사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남한 땅에서 이루어진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판문점에서 만나기는 합니다만 판문점에서도 남측 구역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해방 이후 최초로 북한의 주석이 남한 땅을 방문,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요, 상대적으로 컨트리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다소 다른 국가 주식에 비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리고 남북 화해 무드를 계기로 해서 이 해빙 무드가 무너짐으로써 이 컨트리 리스크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어제 그제부터 반영되고 있죠. 특히 남북 경합주들이 다시 크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과거 남북 경합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 남북 경합주의 주가 움직임이 단기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고통을 안겨준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히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남북 경협 관련해서 약 10조 원 정도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최근 어제까지 급등하고 있는,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남북 경협주들을 어떻게 분석할지 여부는 좀 더 냉철한 분석 자료와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남북 경협주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역할을 할 것으로는 틀림없는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이것이 끝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폐쇄되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주죠. 과연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개성공단이 다시 활기를 찾음에 따라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활기를 찾을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관련주에는 인디애플을 포함해서 신원, JST나 제형솔루션, 좋은 사람들 등이 개성공단 관련주고요. 또 하나의 테마는 대북 송전 관련주죠. 광명전기, 선도전기, 이화전기 같은 전기 관련주들이 대북 송전 관련주로 테마를 형성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산과 리조트 개발 관련해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현대상승 같은 현대그룹 관련주들과 에머스퍼시픽 등이 리조트와 금강산 개발에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립서비스에 그치는 과거와 같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는 모습이 될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이제 남북 본격적인 화해 무드로 접어들지,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에도 탄력을 받을지, 이걸 같이 체크해볼 그런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당분간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3월 중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이 또 1차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 앵커는 예.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팔고 싶으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올해 미국의 금리가 한 1% 정도 오를 것 같은데 내년쯤 되면 이제 좀 지수가 꺾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도 올해는 충분히 투자자들께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판단은 이번 주, 빠르면 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위기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탄생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여러분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면 이번이 올해 상반기, 특히 올해를 통틀어서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게리콘 경제위원회, 미국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했죠. 결국 이 자유무역을 표명한 분이 사임에 따라 이제 보호무역이, 그러니까 테리프 텐트럼이 더 강화될 것이다. 관세 발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관세로 인해서 세계 무역이 침체 국면을 보이고 오히려 대공황 사태로 빠질 수 있다 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튼 이 게리콘 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해서 미국이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새벽에 발표된 베이지북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에서 연초 이후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라든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했죠, 이미.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애틀랜타 라파엘 보스틱 연방은행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이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공화당에서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취하다가 나프타가 긍정적으로 체결될 경우에는 좀 완화할 수 있겠다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지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빠르면 오늘 밤에, 늦어도 내일 정도에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그 발표에 따라서 시장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정이후에는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 흐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막 하루에 20, 30포인트씩 등락을 거듭하는 장중 저점과 고점을 비교해 본다면 막 40, 50포인트도 순간적인 변동을 보이는 그런 급격한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저점에 샀다,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파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투자자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쇼잉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한번 관망해보는. 제가 향후 이 시장이 안정된다면 예상 주도도 목록을 뽑아놓은 것은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까지는 그냥 시장의 힘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하는, 모두가 가는 유동성 장세의 패턴이랬다면 올해는 철저하게 실적 장세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올해도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이미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신다면 여러분 올해도 그렇죠? 여러분의 목표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하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시장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면 제가 예상 주도도 업종이 저는 이런 종목을 예상 주도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종목을 이 시간을 통해서 틀림없이 언급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의 예상과 제 예상이 맞는다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 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역시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락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승 시 추격 매수는 철저히 자제하는 전략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일정 부분 현금 보유 전략을 유지하자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던 이유는 뭐냐? 사기 주도들 공략하기 위해서 총알을 좀 비축해 놓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끝까지 먹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조금 올라오면 상승하면은 한번 익신했다가 현금 비중을 적어도 50% 정도는 유지하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 쪽에서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3월 중순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국내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선물시장에서도 승리를 하셨을까요? 오늘 구체적인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네, 서울경제 저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이 어제 국내 선물로 본인 거래일 역대 최고 수익 올렸다. 크루드 오일 또한 그랬다. 두세 분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방 분위기도 좋았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래에서 314 지수까지 끌고 와서 314.10 확인할 거라고 보고 314부터는 매도 전략들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315.50은 넘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리딩이 나간 상태라서 야간장 때 잡으신 분들은 시초가 때 3포의 추가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수 전략으로 바꾼 이후에 그 다음에 314점 정확하게 공공 매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312 지수에서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만 보자. 그래서 한 2포 내외에 추가 수익만 얻고 마감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312 지수 전반적으로 중심 자리들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딩을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 저항은 314 지수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11을 볼 거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윗자리도 1포 내외 아래 1포 내외로 마감을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만기지만 별 그림들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전반적인 흐름들 관망 자세로 돌려서 짧은 1, 2포 내외의 단타 구간들만 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그림들 전반적으로 매도로 쭉 밀려서 그 다음에 매수의 보합권 형성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매도 매수를 다 싹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매도도 어제 두 번에 매도를 해서 어제 수익으로만 5포 이상의 수익 그 다음에 매수를 제외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 수익을 지키고 312 지수가 중심이라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첨언을 드리자면 예전에 저희가 315 지수는 계속적으로 중심 역할을 한다고 타이틀을 걸어 드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위로 가도 315를 오려고 하는 거고요. 아래로 빠지더라도 315 지수를 다시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315를 맞고 싸우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가를 깨는 거 저희가 배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315를 안착한 것도 저희가 배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략은 관망 자세로 312 지수 중심에 위아래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내 선물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는데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달러 인덱스 여전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간에서 그냥 반등을 했었으면 했는데, 물론 아래 구간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부업 하단부까지 대응 영역을 넓혀서 분할 대비를 하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제 양봉은 섰지만 아직은 추세를 변곡을 만들거나 뭐 그렇게 돌파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수의 눌림 이외에 재매수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로 달러와 골드는 어제도 여전히 반대 매매, 고가에서 매도를 노렸었겠죠. 자, 어제 목표를 1차적으로 이 구간을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 이후에 다시 이 추세를 깨는지를 보자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은 좀 반등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향방에 주목을 하고 예상저항은 124300 좀 오전 중에는 타이트하게 잡아볼 거고요. 단 이 윗자리까지 다시 좀 더 올라올 걸 감내하고 이 채널의 중심 자리까지는 막고 다시 재매도 배팅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전 중에는 반등 여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참았다가 매도 전략들 펼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반등 매도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오늘 달러 인덱스 추가적인 상승의 추세를 돌파하는지 여부들 집중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우선 달러 인덱스가 힘이 약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루드 오일과 그 다음에 국내 선물에 집중하겠다.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엄청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크루드 오일은 63달러부터 매도 관점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2.50, 그 다음에 63달러 확인한 것까지 매수 추세로 쭉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63달러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도를 저희가 잡았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62.10, 61.90까지 추세 매도를 한번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61.90부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수에 매수,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62.50대까지 추가적인 매수를 보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달러 인덱스, 크루드 어제 지표 발표 있을 때는 윗구간에서 매도 전략, 그 다음에 지표 발표 전까지 이 자리에서부터는 매수 전략 드리고 마감을 했었습니다. 다른 이제 추가적으로 이 구간대 지지력들 확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위에 올라오면 매도 전략,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매수 전략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구간이 빠진 상태로 크루드 오일이 새벽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간대 저희가 끝난 시간이 새벽 1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들 미장에서 빠졌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61.40부터 80 사이들 여전히 제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을 막고 반등 매도에,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 한마디로 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눌림을 기다려서 60.80 부근에서 눌림 매수 전략 펼치는 게 오늘은 주력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더 뚫는 거는 저희가 아직 보진 못하겠고요. 대신 어제 이 구간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올라오더라도 지속적으로 3040부터는 제약을 받고 부합고 매매가 형성이 될 거다. 주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지지력을 확보하고 눌림 매수 전략 위주로 볼 거고요. 대신 오전에는 반등 매도가 80까지 유리할 거다. 한마디로 전체 흐름으로 보자면 박스권 매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 중에 반등 매도, 오후에는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치보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똑같이 반등 매도 저희는 드렸겠죠. 자, 우선은 어느 정도 일부 정리를 하고요. 반등 시에 지속적으로 매도 전략 오늘 펼칠 거고, 유로 달러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매수 쪽으로 올려놨다가 다시 매도 쪽으로 돌리는 전략들 펼칠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